주식을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만 일치시켜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저평가라고 해서 샀으면 고평가가 되면 팔면 되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 차트상 올라가는 패턴이 형성이 돼서 샀으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패턴이 끝나면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살 때는 뭔가 올라가는 테크니컬한 패턴으로 샀어요. 근데 팔지를 못하고 이제 그게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 손실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아주 많은 분들이 치명적으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거기서 기업 보고서를 찾아보세요. 원래 살 때는 모멘텀 투자, 테크니컬 투자로 들어가셨어. 이제 물리고 나니까 갑자기 가치 투자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관한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시작하기도 하고. 저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딱 하나의 조언만 해보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 일관성을 말씀드리거든요. 요것만 지켜진다고 해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실 관리는 된다. 나한테 주식 묻지도 마, 얘기도 하지 마. 이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큰 손실만 안 보면 늘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기 디플레 국가가 아니면 대부분 주식 시장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 다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국장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하해도 제가 98년에 입사했을 때 저 지수 최저점 200 몇 포인트도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전에 3만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은 그렇게 오르거든요. 지나고 나면 다 오르는데 왜 주식에서 실패를 할까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바로 손실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주식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변동성이 크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힘든 구간들이 어려운 구간들이 도래를 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치명적인 손실만 입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치명적인 손실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 계좌의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그래서 나한테 주식 앞으로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최악의 경우만 피할 수 있으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은 오히려 못 내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주식 투자는 손실 관리의 싸움인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프랍 트레이더를 하는 동안 1년 내내 주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직업이 프랍 트레이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투자자였고, 이거로 회사에 수익을 내서 내가 회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1년 내내 주식을 안 했던 적도 있어요. 주식 비중이 만 2%, 5%, 막 요 정도만 가지고 1년 내내 안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장에서 열심히 해봐야 계속 손실만 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보면은 시장이 좋아도 100%로 주식을 하시고 시장이 나빠도 100%로 주식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장이 나쁠 때 100%로 주식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그럼 시장이 나쁠 때도 오르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뭐 저처럼 직업적 투자자들도 말이 뭐 프로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말씀은 좀 편하게 드리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산 배분이고 주식 비중 조절인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늘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할 것이냐 이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손실 관리가 될 거고 손실 관리가 잘 되면 그러면 주식 투자는 늘 성공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행동 경제학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이 100%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인간이 이익은 확정적인 걸 좋아하고요. 위험은 손실은 도박을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천만 원을 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1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90%.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럼 다 전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9천만 원을 손실 볼 가능성 100%, 1억의 손실이 날 가능성 90%. 그럼 여기서는
후자를 선택하십니다. 인간은 항상 그래서 앞서 이익일 때는 전자를 선택하는 건 전자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선택하는 거죠. 사실 수학적인 기대값은 똑같거든요. 9천만 원. 손실일 때는 또 B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10%의 변수를 기대하는 거죠. 도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익이 나는 건 빨리 팔고 싶어 하시고요. 손실이 나는 곳은 못 팔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 투자의 세상은 인간이 하는 심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만 결국 내 계좌의 손익은 숫자거든요. 주가는 숫자거든요. 결국 그리고 그 숫자에는 심리는 없거든요. 숫자의 세상이거든요. 수의 세상이거든요. 주식시장은 수의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미스매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매매이익하고 평가이익을 다르게 판단하세요. 매매이익은 내가 번 거, 평가이익은 내가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손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본성에 약간의 부분만 조금 뭔가 수정을 하게 된다면 이 완벽한 수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근접해질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매매이익이랑 평가이익은 똑같은 이익이고 똑같은 손실이다. 이것만 좀 생각을 바꾸게 돼도 그래도 뭔가 좀 손절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날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게 어떤 지식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고 정보가 높고 이게 수익으로 다가오는 거에 절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실패가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정말 그런 태도에 관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이익이랑 평가이익은 똑같은 이익입니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손익이란 건 매매이익 플러스 평가이익이거든요. 왜냐면 매매이익 내신 다음에 또 딴 거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다. 주식 시장은 머니게임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머니게임은 머니게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세요. 머니게임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0번 투자해서 내가 성공하려면 6번, 7번 정도는 먹고 나와야 그래야 내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확률의 게임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머니게임에서는 확률의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일가친척들끼리 명절에 친구들끼리 고스톱을 쳐요. 밤새 칩이다. 그러면 밤새 치면 다 승률은 결국 33%씩 비슷할 겁니다. 3명이서. 근데 누구는 잃고 누구는 따잖아요. 그럼 잃고 딴 거의 차이가 뭘까요? 잃은 사람은 나 홍단 3점 스톱, 고드리 5점 스톱. 딴 사람은 쌍박, 비박, 양박, 쓰리고 이래서 수익이 나는 사람, 그거 사실은 다 아시거든요. 그게 머니게임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개 종목을 투자를 해서 2개, 3개에서만 성공을 해도 6개, 7개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 6개, 7개를 벗어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 내 계좌는 수익이다. 이게 사실은 머니게임이거든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중요하다고 흔히 믿는 건 주식 투자가 확률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많이 맞춰야 된다. 많이 맞추려면 뭔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는 거예요. 많이 유튜버들이 자기 뭔가 대단한 주식 유튜버 얘기하지만 그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머니 게임이고요.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다. 내가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가 첫 번째고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럼 손절은 쉬워지죠. 쉽게 해야죠. 손절은 막 하는 겁니다. 뭉개는 게 아니라 손절은 막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는 건 익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샀는데 6개월 만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죠. 한 달 만에 30%, 20%의 수익이 났어요.
대부분들이 내리는 팟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식이 엔비디아였다면 수익이 뭐 200%, 300%가 아니라 1000% 이렇게 났을 텐데, 그래야 이 주식에서 그거의 수익을 대충 내줘야 내가 10번 투자해서 6번, 7번을 실패를 해도 내 계좌는 돈을 벌 거잖아요. 사실은 돈 버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확률의 게임으로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주식 유튜버들도 그 본질을 놓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이제 주식 유튜버들 중에서도 보면 저처럼 이제 제도권에서 기관 투자가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하시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수익 많이 내신 분, 그런 분들도 이제 자신들이 주식 전문가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주로 보게 되면 그 머니게임의 원칙을 아직 체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너무 빨리 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잘못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유튜버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자기를 뽐내는 공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멋진 것을 아는 대단한 사람이야를 뽐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확률의 게임, 그다음에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게임, 정보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게임처럼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실제로 머니게임의 가장 기본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배의 게임이고, 이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고스톱만 쳐봐도 다 아는 이야기고 다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제일 방점을 찍어서 항상 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맨날 저희 채널에서도 저 아시잖아요. 저 맨날 틀려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연간 단위로 이렇게 손실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억, 2억 이렇게 뭐 이런 돈 투자한 게 아니라 프랍 트레이더로 운영하는 게 제일 많이 했을 때 한 3,500억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남들보다 정보가 많아서, 주식시장에 뭔가 타고난 엄청난 감각이 좋아서 이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저는 오로지 이 머니게임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했었고, 이 말씀을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